안녕하세요. 자, 2학기 첫 수업 영상이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의생활 단원을 다뤘어요. 무슨 내용을 다뤘냐면 의복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러면 체형별 어떠한 디자인이 잘 어울릴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그래서 이제 의생활을 좀 더 확장하여서 옷을 이루는 요소들, 섬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것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더 옷을 예쁘고 오래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차시 동안 다룰 내용의 목표는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옷 예쁘게 오래 입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양모 스웨터. 여러분들 경험을 공유할 건데요. 양모 스웨터를 세탁기에 빨았더니 줄어들어 버렸다.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하진 않았고요. 선생님이 옷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이 옷이에요. 이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네, 이 옷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옷이 선생님의 옷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옷장에서 없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되게 아끼는 옷이었거든요. 따뜻하고 품이 딱 넉넉하게 잘 맞는 아주 좋아하는 옷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디 갔을까 하다가 어느 날 선생님 자녀 방 옷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왜 거기가 있을까? 근데 우리 자녀에게 딱 맞는 사이즈의 옷인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은 선생님의 남편이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이 옷을 세탁기에 넣고 다른 옷들과 같이 빨았어요. 그리고 건조기에 같이 넣었죠. 나왔더니만 이렇게 선생님의 옷이 어린이의 옷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이걸 잘 몰랐던 거죠. 옷에 대해서. 자, 두 번째, 가격도 저렴하고 모델이 입은 핏이 예뻐 보여서 주문했는데 재질이 좋지가 않고 몇 번 빨았더니 보풀이 너무 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경험. 세 번째, 세탁기에 그냥 일반 세제로 다른 옷들과 같이 빨았는데 이 옷만 유난히 줄어들어 버린 것 같다. 네 번째, 옷을 다림질 했는데 옷에 다리미 자국이 나버려서 변색돼 버렸다. 그래서 못 입게 돼버린 거죠. 자, 마지막. 온라인몰에서 옷을 주문해서 세탁을 하려고 취급 표시를 봤어요. 드라이 클리닝을 하시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에 맡겼죠. 이렇게 했더니만 얼룩이 더 심해지고 또 쭈글쭈글해지고 구김은 더 심해진 상태로 돌려받았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죠.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옷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부모님이라도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자, 그러려면 우리는 옷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화학 가공을 거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옷가루로 만들어지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 이런 어떻게 관리해야 내 옷을 예쁘게 오래 입을 수 있는지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따왔는데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쾌하게 간략하게 핵심을 잘 찝어서 만들었더라고요. 같이 볼게요.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영감을 빨아먹는다. 영감받은 아이디어를 갖고 리서치를 한다. 러프 스케치를 처하고 도식화를 그린다. 도식화는 일러스트로 그려낸다. 최종 픽스된 디자인의 게임이 품평을 마치고 샘플을 만들기 위해 원단 시장에 원단을 찾으러 나간다. 손가락에 모든 소울을 담아 원단을 고른다. 원부자재 회의를 하고 패턴을 뜨거나 패턴실에 처맡긴다. 가봉을 한다. 디자인에 따라 가봉은 생략될 수 있다. 공제 공장에 샘플 생산을 의뢰한다. 대량 생산대의 장수를 토대로 생산 단가를 측정한다. 10,000원대가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대략 이딴 식으로 협상한다. 나온 샘플을 입어본다. 큰 수정사항이 없다면 메인 생산에 들어간다. 자, 이제 돈 쓸 준비를 한다. 주원단, 배색원단, 부속원단, 각종 지퍼, 봉제사, 스티치실, 각종 단추, 라벨 등등 옷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구매한다. 구매한 원부자재를 공장에 넘겨주고 최종 대량 생산에 대한 작업 지시를 내린다. 물건이 나오면 퀵 아저씨를 흉내내며 물건을 옮긴다. 모델 미팅을 하고 모델 피팅을 하고 촬영 스케줄을 맞춰 촬영에 들어간다. 모든 소울을 담아 대박나길 기원하며 촬영을 한다. 이렇게 옷이 한 번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또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영감을 빨아먹으러 떠난다. 네, 잘 봤나요? 이 디자이너가 설명한 대로 옷을 만드는 데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들을 거칩니다. 이 공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필요할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격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배움 목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입는 옷을 구성하는 섬유에 대해서 탐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옷을 슬기롭게 선택하고 관리하자입니다. 이 옷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지느냐 선생님 그냥 간략히만 설명할 거예요. 자세한 것은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이나 또는 사회에 나가서 배울 수 있겠고요. 간단히만 설명을 하자면 우선 이런 옷감으로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죠. 근데 이러한 옷감을 이용해서 하려면 우선 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게 돼요. 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날씨가 시실이라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실을 교차해서 만드는 방법과 또는 니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이러한 티셔츠들은 니팅입니다. 이렇게 니팅과 그 다음에 날씨가 시실 직조 방식을 이용해서 원단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 실을 만드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 우리는 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섬유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천연섬유, 두 번째는 인조섬유입니다. 천연섬유는 종류는 면, 삼배, 모시, 견이 있고요. 인조섬유에는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천연섬유부터 보자면 천연섬유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것을 가지고 실을 뽑아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면과 삼배, 모시. 여기서 삼배와 모시는 마라는 섬유로 통칭이 돼요. 자, 이 마라는 섬유로 통칭이 되고요. 이 두 가지 면과 마는 바로 식물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식물성 섬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모와 견, 털모자입니다. 동물의 털입니다. 모, 그 다음에 실크, 견은 동물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동물성 섬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인조섬유입니다. 인조섬유는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정, 인위적인 공정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료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재생섬유인데 무엇을 재생하느냐? 자연의 원료를 재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를 끓여서 만들거나 아니면 면을 만들고 남은 모카의 잔털을 가지고 만들거나 그래서 재활용해서 만든다 해서 재생섬유고 그것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레이온과 아세테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섬유 또는 화학섬유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네들의 공통된 원료는 석유입니다. 바로 석유. 이 석유를 이용해서 방사해서 실을 가늘게 뽑아내어서 만들어낸 것들은 아크릴부터 나일론까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섬유인데요. 마섬유는 천연 섬유 중에서 식물성 섬유에 들어가죠. 섬유에 들어갑니다. 자, 마섬유는요, 우리 지금 존재하는 섬유 중에 가장 오래된 섬유인데요.
우선 삼배는 대마라는 나무를 이용해서 식물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모시는 저마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린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에서 발견되고 있죠. 그만큼 역사가 아주 깊다는 뜻이에요. 그 나무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끓입니다. 끓여서 가늘게 뽑아내죠.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빳빳한 질감이 생겨요. 빳빳한 질감이 생기다 보니 차가운 촉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특히 여름에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사이사이 구멍들이 있죠. 그래서 통풍이 굉장히 잘 되고 덕분에 시원한 장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건 식물이기 때문에 흡습성이 좋습니다. 수증기를 잘 흡수하는 흡습성도 좋고요. 흡수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땀 흡수를 잘하고 뿐만 아니라 땀 배출도 잘 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이러한 옷을 입고 지낼 때 나의 몸에서 발생하는 땀 흡수도 굉장히 잘하지만 그 땀을 빨리 말려준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구김이 굉장히 잘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염색이 그렇게 잘 되지는 되게 거칠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염색성이 좋진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린넨 옷은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느냐?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여름용 옷감에 사용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식탁보로도 사용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젖었을 때 금방 마르거든요. 구김은 잘 생기지만 물에 젖었을 때 금방 마르는 특징 때문에 식탁보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름용 옷감에는 거의 린넨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면입니다. 면은 똑같이 천연 섬유 중에서 식물성 섬유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섬유가 들어오게 된 게 바로 이 문익점 선생님 고려시대예요. 이 고려시대 이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바로 마섬유의 옷을 입었죠. 다시 말해서 겨울에 춥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이 하는 수건 역할이 있잖아요. 수건, 그다음에 이불 같은 것도 굉장히 뻣뻣한 질감, 굉장히 쾌적하지 못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에 목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신세계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면섬유는 이야기했지만 목화꽃의 이런 솜 뭉치들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유 사이사이에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공기는요, 열 전도율이 낮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체온을 옷 바깥으로 잘 안 내보내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이 옷 안으로 잘 안 들여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은 따뜻한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촉감도 부드러운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흡수성과 흡수성이 다 좋습니다. 면섬유는 마섬유와 똑같이 흡습과 흡수, 물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땀 흡수가 잘 되고 쾌적한 장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얘는 면마 똑같은데요. 열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성 세제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세탁을 할 때 어떤 세제 넣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없는 건 없으니까. 자, 단점은요.
이것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장마철에 굉장히 눅눅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이 잘 마르지 않고 옷이 면티가 잘 젖으며 한번 젖으면 잘 마르지 않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얘네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굉장히 새하얀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전 세계 농약 생산량의 25%가 면 재배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모카를 재배하는 곳 주변에는 가뭄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카의 90% 이상은 GMO 재배입니다. GMO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도 많지만 해로운 점도 많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되게 중요한 단점인데요. 얘네들은 구김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마섬유와 똑같아요. 그래서 다림질을 잘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모섬유입니다. 모섬유는 천연 섬유 중에서 동물성 섬유입니다. 자, 털 모자인데요. 모섬유는 맨 처음에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동물들의 털을 뽑아서 실로 꼬아서 옷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어지럽게 모여 있고요. 이걸 더 자세히 보자면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비늘이 존재하죠. 이 구조들 때문에 가지게 되는 특징들은 구불구불한 구조 때문에 공기를 많이 함유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따뜻하고 가볍고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러한 비늘 때문에 물과 오염 물질을 튕겨냅니다. 그래서 잘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흡습성은 좋아요. 다시 말해서 내 몸에서 분비하는 그런 체온들, 체열들, 수증기들은 잘 흡수해서 쾌적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정전기도 잘 안 생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점이 또 있어요. 구불구불한 구조 때문에 구김이 잘 생기지 않아요. 오므렸다 피면 금방 복원이 됩니다. 반면 단점은요. 열에 약하고요. 햇빛에 약하고요. 알칼리성 세제에 약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세탁 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동물성, 단백질이라서 해충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마찰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열, 알칼리성 세제, 마찰 이 세 가지가 만나게 되면 수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탁의 주의를 요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이 어디에 필요한지는 선생님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웨터나 이불, 정장, 코트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천연섬유 마지막 중에 견입니다. 견은 누에고치에서 추출이 되죠. 자, 얘는 다른 말로 실크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실크로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이 실크로드의 시작이 바로 이 실크죠. 그래서 누에고치에서 얻어지고요. 누에고치를 끓여서 실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삼각기둥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우아한 광택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원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얘네는 천연섬유라서 흡습성 당연히 좋고요. 염색도 잘 돼서 우리 예전에 고급 한복 그 옷감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죠. 뿐만 아니라 동물성 섬유라서 탄성력이 좋아요. 그래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아요. 반면 단점은 모섬유와 유사해요. 열에 약하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 세제 약하고요.
다음에 햇빛에 약합니다. 그래서 세탁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곰팡이, 세균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관리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와 겨는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냉수로 우선 세탁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보다는 손세탁이 좋겠죠. 조물조물 손세탁. 그리고 그늘에서 건조를 하는데 한 가지 빼먹었네요. 세탁을 할 때는 그냥 알칼리성 세제가 아니라 중성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울 전용 세제들, 울 샴푸라든지 뭐 등등등 홈드라이 세제라든지. 근데 이런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애가 사용하는 바디워시나 샴푸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인조섬유입니다. 인조섬유는 재생섬유와 합성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재생섬유 중에서는 우리는 레이온만 보도록 할게요. 레이온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온은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는 실크 대용품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면과 실크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목재, 나무를 끓여서 만들어냅니다. 또는 목화,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만들기도 하고요. 얘네들의 장점은요. 자, 면과 실크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흡습성이 좋아서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택감이 있습니다. 면에는 없는 특징이죠.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단점은요. 식물성 섬유와 똑같이 탄성력이 좋지 않아서 구김이 되게 잘 생겨요.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특이하게 물에 젖으면 강도가 약해집니다.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탁기에 넣으면 보풀하기가 잘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옷감이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계 세탁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고 손 세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되게 치명적인 또 하나의 단점인데 얘네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러한 장단점들을 다 해결한 섬유를 만들어냈죠. 바로 모달과 텐셀입니다. 리오셀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달, 텐셀, 리오셀이라는 문구들을 아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얘네들은 레이온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더 극화시킨 섬유구나 라는 것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요. 인조섬유 중에서 합성섬유, 최초의 합성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는 천연 고무의 대용품이었어요. 천연 고무의 대용품이었고요. 석유를 이용해서 길게 뽑아냈습니다. 얘네들의 장점은 우선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튼튼해요. 튼튼해서 여기저기 많이 사용이 되죠. 뿐만 아니라 합성섬유들은 다 구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탄성력이 좋다는 뜻이고요. 얘네들은 고무의 대용품이라고 했었죠. 우리 고무줄 생각하면 쉬운데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반면 단점은요.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햇빛에 오래 걸어두면 누렇게 변색될 수 있어요. 그리고 흡수성 모두 나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단점이죠. 정전기 발생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옷을 나일론 100% 옷은 잘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로 스타킹이나 자, 보통 스타킹
자, 그 다음에 외투, 네, 우산 등이 들어가는데 나일론 100%의 옷은 없어요. 나일론 100% 옷은 굉장히 급급한, 불편한, 쾌적하지 못한 옷일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입니다. 폴리에스테르는 마찬가지로 인조섬유 중에서 합성섬유인데요. 폴리에스테르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일 거예요. 폴리에스테르는 우리가 페트병의 그 페트와 똑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길게 뽑아내어서 옷을 만들었구나 하면 돼요. 얘네들은 나일론의 기능을 더 발전시킨 특징이 있고요. 장점은 튼튼하고 햇빛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구김 잘 안 생기고 탄성력이 좋아서 구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물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열 가소성이 있어요. 자, 열 가소성이 있어서 얘네들은 이러한 주름 치마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죠. 반면 단점은요. 마찬가지로 정전기가 잘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는 거의 모든 의류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입니다. 폴리우레탄은 마찬가지로 인조섬유 중에 합성섬유에 들어가고요. 폴리우레탄은 쭉쭉 늘어나는 스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스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스판덱스입니다. 그래서 고탄성 섬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의 장점은 마찬가지로 가볍고요. 튼튼합니다. 신축성 좋고요. 구김 잘 안 생기고요. 염색성도 좋아서 다양한 스포츠웨어에 사용이 되죠. 반면 단점으로는 햇빛이 약하다. 열에 약하다. 라는 건데 자, 이 열에 약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합성 섬유들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우레탄은 보통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보통 이걸 가려버렸네요, 선생님이. 거의 모든 스포츠 의류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잘 늘어나지 않으니까 운동복. 예, 들어가고요. 폴리우레탄 100% 옷은 없습니다. 보통 10% 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은 마찬가지로 인조섬유 중에서 합성 섬유이고요. 아크릴은 무엇의 대용품이냐면 모섬유의 대용품이에요. 모섬유가 너무 비싸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모섬유 대신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모섬유가 가지지 못하는 장점들 있죠. 햇빛, 일광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 세제에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김이 잘 생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볍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흡습성 나빠서, 그렇죠? 흡습성이 나빠서 정전기 발생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아크릴은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입어요. 근데 겨울은 대기가 건조한데 원래도 정전기가 잘 생긴 섬유인데 잘 생기는 섬유인데 대기까지 건조하니까 아주 스파크가 많이 튀겠죠. 그다음에 얘네들의 또 치명적인 단점은 보풀이 많이 생긴다, 필링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섬유들이 마찰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돌돌 말려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관리를 할 때 조금 주의를 요한다. 손세탁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세탁을 할 때는 섬유 유연제를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스웨터, 겨울용 스웨터 잘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담요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크릴은 겨울용 니트에는 거의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렴하다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